대한민국이 스스로의 힘으로 드론 방패의 눈이라 불리는 일라이자2 레이더 시스템을 세상에 내놓고 있습니다. 이 기술이 현대전에서 주목받고 있는 공격 드론을 가장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핵심장인데요. 우선 해외 외신들이 주목한 부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25년 4월 한국국방과학연구원은 소형 드론까지 잡아낼 수 있는 AI 기반 광자 레이더 기술 시연에 성공했다고 보도됐습니다. 이 레이더는 레이저처럼 빛을 변환해 전자기파로 사용하는 방식이어서 기존 전통 레이더의 한계였던 소형 저고도 표적 탐지가 한층 개선될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단순한 장비 혁신을 넘어 드론 전쟁 시대의 패권을 좌우할 게임 체인저 무기로 평가됩니다. 국내 언론은 드론 띄우는 순간 탐지 가능을 내세우며 토리스 스퀘어사의 AI 기반 에이사 레이더 일라이자가 10km 거리에서 RCS 0.01 제곱미터급, 즉 손바닥 크기 드론까지 탐지 가능하다고 소개했습니다. 또한 고흥 드론 실증에서 팬덤 포급 드론을 10km 거리에서 정확히 포착하고 중형급 드론은 13km 거리에서 탐지했다는 시험 결과도 나왔습니다. 기존 글로벌 드론 탐지 레이더의 탐지거리 3km대와 비교하면 무려 3-4배 이상의 비약적 도약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토리스 스퀘어 측 설명에 따르면 이 일라이자2는 소형 드론 기준 13km, 초소형 드론 기준 10km 거리에서 탐지 식별 추적을 성공시켰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은 100대 이상의 군집 드론을 동시에 탐지 추적할 수 있는 멀티 타겟 처리 능력도 갖췄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이제 대한민국은 단일 목표 탐지에 머물지 않는 군집 드론 공격 대응 능력까지 확보한 셈입니다. 이제 일라이자2의 진짜 본질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세계가 놀란 건 단순히 작은 드론을 멀리서 잡는다가 아니라 그 기술의 구조와 완성도였습니다. 외신 디텐스원은 한국의 AI 기반 드론 레이더가 기존 서방 레이더가 풀지 못한 저속, 저고도, 저반사율 표적 구분 문제를 해결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건 군사기술계에서 10년 가까이 풀지 못한 숙제였습니다. 세화 드론의 반사 신호는 유사하고 속도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일라이자2는 초당 2000회 이상 발생하는 주파수 변조 파형을 0.01초 단위로 샘플링해서 비행 궤적의 연속성을 추적하는 방식으로 완전히 다른 접근을 택했습니다. 다시 말해 눈으로 보고 구분하던 걸 뇌로 판단하게 만든 레이더입니다. 이 기술이 얼마나 고난도인지 실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RADAS RPS-42는 세계 최초의 드론 탐지 레이더로 불리지만 탐지거리가 3에서 4km 수준에 그칩니다. 반면 한국의 일라이자2는 RCS 0.01제곱미터급 초소형 드론을 10km 거리에서 탐지하고 0.03제곱미터급 소형 드론은 13km 거리에서 식별할 수 있습니다. 탐지거리 기준으로만 보면 약 3.2배 향상된 수준입니다. 게다가 RPS-42는 표적 20개 내외만 동시 추적 가능하지만 일라이자2는 100대 이상의 드론을 한 번에 실시간 추적합니다. 이건 단순한 숫자 차이가 아니라 데이터 처리 능력에서의 세대 차이입니다. 일라이자2의 핵심은 신호 해석 구조에 있습니다. 기존 레이더는 단일 주파수를 반복 송출하고 반사파를 분석하는 방식이었지만 일라이자2는 다중대역 주파수 스캔과 딥러닝 신호 분류 엔진을 결합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한 번의 송신으로 다양한 대역폭의 신호를 흩뿌려서 반사파를 여러 층으로 쪼개 읽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수집된 데이터를 AI가 움직임의 패턴 단위로 학습합니다. 이 구조 덕분에 새의 날갯짓 패턴인 비주기적 행동과 드론의 프로펠러 회전 패턴인 주기적을 단번에 구분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시스템을 가능하게 한 건 국산 질화갈륨 전력 증폭 모듈입니다. 한화 시스템이 개발한 이 칩은 열 효율이 기존 실리콘 대비 3배 이상 높고 출력 밀도는 5Wm를 넘어섭니다. 이 덕분에 일라이자2는 기존 대비 40% 작은 크기에서 200% 이상의 송신 출력을 구현할 수 있었고 전력 소모량은 오히려 30% 절감됐습니다. 즉 작지만 강하고 오래가는 레이더가 탄생한 셈이죠. 과거라면 이런 부품을 미국에서 수입해야 했지만 지금은 완전한 국산 공급망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덕분에 국산화율 100%, 즉 ITAR 규제 없는 완전 자립형 레이더라는 타이틀을 얻었습니다.
나토 표준 레이더의 70% 이상이 미국 ITAR 규제 품목으로 분류되어 제3국 수출 시 반드시 미 국무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반면 한국의 일라이자2는 모든 구성품이 한국산이기 때문에 미국 승인 없이도 수출이 즉시 가능합니다. 실제로 중동 지역과 동남아시아 몇몇 국가들이 한국형 드론 방어체계 패키지를 검토하고 있으며 그중 한 국가는 2026년 실전 배치를 목표로 1차 수출 계약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산 수출은 신뢰와 시간의 싸움입니다. 빠르게 납품할 수 있다는 건 곧 국가 신뢰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오탑률입니다. 기존 서방권 시스템은 새 풍선 또는 배경 잡음으로 인한 오탑률이 외서 10%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라이자2는 ADD 실험 결과 1% 이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곧 실전에서 의사결정 속도로 연결됩니다. 과거엔 표적을 육안으로 확인한 후 대응을 지시했지만 일라이자2는 AI가 자동으로 표적을 분류하고 궤적을 예측합니다. 때문에 탐지 분류 전달이 1초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분류된 정보는 곧바로 한화 시스템의 드론 제밍 장비, LIG-X1의 레이저 대공 무기, 그리고 해병대가 운용하는 CIWS-2 근접 방어포로 전달됩니다. 탐지와 대응이 분리된 시스템이 아니라 완전히 융합된 전투 루프인 겁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 일라이자2의 개발 코드는 본래 열신호 분석 장비였지만 2019년 북한군의 자폭 드론 위협이 커지면서 방공 감시 체계로 전환되었습니다. 당시 ADD 연구진은 우리가 만든 눈으로 우리 하늘을 지킨다는 각오로 24개월 만에 초기형 시제품을 완성했습니다. 외신아미 레커네이션은 이 속도를 두고 한국이 단일 개발 주기로 세계 최단 기간 내 실전형 드론 탐지 시스템을 완성했다고 평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서방의 유사 프로젝트가 사에서 6년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절반도 안 되는 기간이죠. 이 개발 과정에서 겪은 외교적 난관도 있습니다. 2017년 한국은 독일 hensoldt의 스펙서 2000 레이더 기술을 도입하려 했으나 독일 정부가 군용으로의 사용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수출 승인을 거부했습니다. 그때부터 국산화를 결심했고 이제 우리 레이더를 다른 나라가 거부할 수 없게 만들자는 모토가 생겼습니다. 그 결실이 바로 일라이자2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지금은 독일조차 한국 레이더 기술의 공동 개발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건 을이었던 한국이 완전히 갑으로 바뀐 역사적 반전입니다. 사실 일라이자2는 국내 최초로 민군 겸용 대응 체계를 염두에 두고 개발됐습니다. 군은 물론 공항, 원전, 발전소 등 주요 인프라 방어에도 적용할 수 있게 설계됐습니다. 이는 곧 방산의 민수화, 다시 말해 수출 범위 확장의 의미를 가집니다. 현재 해외에선 민간 공항이나 발전소를 드론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려는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 가디언은 2024년 기준으로 전 세계 공항 중 70% 이상이 드론 침입 사고를 겪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시장에서 일라이자2는 군용, 민수용 이중 인증을 보유한 드문 제품입니다. 글로벌 드론 탐지 레이더 시장은 연평균 18% 성장 중이며 2030년이면 100억 달러 규모로 커질 전망입니다. 그중 소형, 저피탐 드론 탐지 분야는 아직 공백 상태인데 이 시장의 60% 이상을 한국이 선점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폴란드, 아랍에미리트, 인도네시아 등이 관심을 표명했고 2026년까지 150기 이상 수출 목표를 세운 상태입니다. 일라이저2를 통해 국산 AI 레이더 산업의 완성형 모델이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새롭게 진입한 무인기 전쟁 시대의 가장 강력한 방패로 자리 잡을 예정입니다. 외신들은 이를 드론의 철의 장막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은 25년 1월 1일 중국 스파이 드론 영상입니다. Chinese Special Forces unit showed off a new drone designed to look like a bird in flight. The flapping fiend first appeared. Chinese Special Forces were taking part in. 새로운 버전의 중국산 스파이 드론이 세상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최근 미 언론사 스트레이트 에로우 뉴스는 새 모양을 한 최신 드론을 공개했는데요. 중국 특수부대에 지급된 용도로 개발된 이 드론은 그 기술적 완성도와 독창성으로 인해 많은 독자의 탄성을 자아냈습니다. 이러한 중국 드론 산업의 빠른 발전은 DJI로 대표되며 세계를 선도하는 중국의 민간 분야 드론 기술이 방산 분야로 확대된 결과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중국 스파이 드론의 역사와
한국 드론 산업의 현 주소 그리고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새의 모습을 한 이 드론은 나비의 날갯짓을 흉내내고 있지만 비행하는 모습은 정말 새와 같습니다. 이 드론은 10분 동안 최대 시속 16km의 속도로 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기술은 이미 8년 전에 달성된 성과였습니다. 2019년 사우스 차이나 모닝지가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새 모양의 이 드론은 과거 미국산 드론보다 훨씬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하고 있으며 실제 새처럼 날개를 펄럭이고 있으며 활공까지 가능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때문에 당시 미국에선 새 모양의 드론을 어떤 법규로 구제해야 할지에 대한 논의가 뜨거웠는데요. 그리고 1년 전인 2023년 정말 충격적인 모습의 드론이 등장했습니다. 죽은 꿩과 비둘기의 깃털을 붙여 만든 이 드론은 마치 살아있는 조류의 동작까지 구현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드론이 스파이 활동에 활용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최근 스트레이트 에로우 뉴스가 공개한 이 중국산 드론은 유라시아 나무 참새의 외형을 본떠 만든 것으로 어떤 레이더에도 잡히지 않으며 적진 깊숙이 침투가 가능합니다. 흡사 좀비 새와 같은 모양을 한 이 드론은 군사용 프로그램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과거 냉전 시절 미국과 러시아는 첩보를 목적으로 핵 추진 드론 개발 계획을 세웠지만 기술적인 문제로 포기하고 말았는데요. 결국 중국이 이를 해낸 것입니다. 생체의학을 이용한 중국 스파이 드론의 개발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미 중국의 군사개발 기업 한 곳에선 수중에서의 감시와 전쟁 전술을 수행할 로봇 물고기를 개발한 상태이며 곤충과 갑각류까지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런 방식의 스파이 드론의 유용성이 증명된 것은 없으며 오히려 서방 국가를 중심으로 한 파회법이 먼저 개발된 실정인데요. 7년 전 새와 곤충 모양의 중국산 드론이 모습을 드러내자마자 인도와 네덜란드, 프랑스는 단순하고도 손쉬운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바로 독수리인데요. 독수리는 기본적으로 지능이 높은 데다 드론에 반응하도록 훈련을 시키면 저속으로 비행하는 생체 드론을 손쉽게 사냥할 수 있습니다. 네덜란드에선 경찰이 앞장서서 드론 잡는 독수리 활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독수리는 단순 비행 속도만으로 시속 240에서 320km에 이를 정도로 빠른 데다 공격력이 탁월하고 악력은 평균 성인 남성의 1.5배가 넘어 소형 드론 따위는 말 그대로 한 주먹거리입니다. 실제로 인도와 프랑스, 네덜란드가 공개한 영상에서도 독수리는 10수초 만에 드론을 포착하여 사냥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독수리 프로젝트는 스파이 드론에 대한 훌륭한 솔루션 중 하나로 제시되었음에도 예산 문제와 동물학대 문제로 시행된 지 수년 만에 폐기되었는데요. 육식성의 독수리를 훈련하고 유지하는데 생각보다 큰 비용이 들었고 독수리의 특성상 야생성이 매우 강해 언제나 동일한 효과를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동북아 지역에서 사냥용으로 활용된 매예가 있듯 중국산 스파이 드론이 다시 활개를 친다면 언제든 독수리 프로젝트는 다시 활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사실 새와 곤충, 물고기 모양의 드론은 그 활용도보다는 기술력을 뽐내는데 더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새로운 시장에서 중국만이 독보적인 위치에 오른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DJI를 비롯한 중국의 민간 드론 기업은 세계 드론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업용 드론 시장에서의 기술적 우위와 자본이 중국 군사 드론 개발에 튼튼한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중국 정부가 직접 관여하여 민간 기술을 빠르게 방산 분야로 전환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DJI의 상업용 드론 기술은 보안 감시와 정찰 임무를 수행하는 군사 드론으로 발전하였고 물고기와 해파리 드론과 같은 수중 탐사 드론 역시 이미 2021년 이전 실전에 투입된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드론 기술력은 단순히 정찰용 드론을 넘어 무장형 드론과 AI 기반 자율 드론으로 확대되고 있는데요. 그중 대표적인 사례가 차이용 7과 같은 스텔스 드론 시리즈입니다. 적 방공망을 무력화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중국 스텔스 드론 기술력은 이미 미국과 러시아를 견제할 수준까지 올라섰으며 세계 군사 드론 시장에서도 중국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엔진과 스텔스 설계 때문에 실패했던 중국 전투기의 역사와는 사뭇 다른 모습인데요. 대규모의 투자 재원과 시간이 필요한 전투기 분야에선 죽을 쓰고 있는 중국이 드론 분야에서만큼은 민간 기업과 놀라운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민국은 국방과학연구소 ADD가 한국항공우주산업 등과 같은 방산기업과 연계하여 드론 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KUS-FT 무인정찰기는 ADD가 초기 개발한 중고도 정찰 드론인데요. 그러나 아쉽게도 중국의 최신 군사 드론과 비교하면 기동성과 자율성에서 열세로 평가받아왔으며 이러한 기술적 열세는 민간 기업의 도움 없이는 역전시킬 방법이 없는 것도 현실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DJI와 같은 세계적 기업은 없지만 드론팜, 퍼스텍, 이노스페이스와 같은 중소기업들이 민간 드론 시장에서 경쟁력을 키우고 있으며 이들 기업이 농업용이나 물류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낸다면 방산 분야로의 전환은 가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여기에 국방과학연구소는 산악지대나 도서지역에서의 운용을 목표로 한 수직이 착륙 드론 개발에 집중하고 있으며 암살 드론과 같은 새로운 형식 무인기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 군에서도 한번 깜짝 공개한 적이 있는 한국형 암살 드론은 18시간의 채공 시간으로 평양 침투까지 가능한데요. AGM-114 알라인X 헬파이어와 같은 무기를 장착하고 자폭하는 형태의 공격이 가능합니다. 지난 2022년 미국이 알카에다의 지도자를 처리했을 때 등장했던 MQ-9 리퍼보다 작은 사이즈의 이 드론은 별도의 사출 장치나 강제 착함 장치 없이 이착륙이 가능해 김정은이 특히 경계하는 존재입니다. 이처럼 현대전에서 드론의 활용성은 정말 무궁무진한데요. 스파이용 정찰 드론부터 소총을 탑재한 드론과 폭격용 드론, 그리고 자폭 드론까지 그 종류만 해도 상당히 많습니다. 병력 손실에 대한 우려가 없는 데다 효과는 확실하고 비용까지 저렴하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AI와 같은 무인기 기술이 발전하면서 타격 범위와 정확도까지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러니 군사 분야에서 무인기의 전력화는 날이 갈수록 빨라지고 있는데요. 특히 무인 첨단 장비를 먼저 투입시켜 적을 무력화시키고 뒤를 이어 최첨단 플랫폼으로 무장한 병력이 진입하는 유무인 전투작전은 이미 그 효과가 입증되고 있습니다. 전술의 뜻, 1990년대부터 무인기 개발에 뛰어든 대한민국은 미국이나 중국 등 드론 강국보다 열세일 뿐이지 이미 글로벌 순위 7위의 빛나는 드론 강국입니다. 2000년대 이후 무인 공격기, 장기 채공 무인기 등의 개발로 가속도가 붙은 기술력은 한국 최초의 군용 무인기 RQ-101 송골매를 시작으로 2027년 세계 3위의 무인기 산업국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돈과 시간, 인력까지 많은 자원이 필요한 독자 개발보다 미국의 첨단 무인기를 도입하자는 의견도 많은데요. 실제로 미국은 RQ-4 글로벌 호크, MQ-9 리퍼, X-47B 등 세계 최강 화력의 무인기를 크기별, 용도별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자율비행, 전자전 능력, 데이터 융합 기술 등 탑재된 소프트웨어까지 몇 단계 앞선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미국산 무인기는 가격이 매우 높은 데다 기술 이전도 까다로워 장기적으로 대한민국의 안보와 방산에 큰 도움이 되진 않을 것이며 한번 종속된 방산 분야에선 어떤 갑질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사실을 우리는 과거의 사례에서 배운 적이 있습니다. 때문에 한국은 과거의 기술적 성과를 바탕으로 무인기 강국으로서의 발돋움하려 하고 있는데요. 특히 중국 드론 산업의 폭발적 성장이 한국의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는 만큼 KF-21과 연계된 스텔스 무인기 개발은 한국이 세계 방산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중국의 혁신적인 드론 기술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전 세계 방산 시장에서 중국의 입지를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는데요. 한국은 이러한 중국의 행보를 단순히 따라가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창의적이고 독자적인 드론 개발 전략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민간과 방산의 협력 강화, AI와 자율기술 개발, 그리고 글로벌 시장 공략이 필요합니다. 한국 드론 산업이 지금의 한계를 극복하고 세계 방산 시장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